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PHS 중3 정규반 수업을 담당하게 된 강사 김현주입니다. 네,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요, 대수 개념 실력과 공통수학 모험 실력을 함께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저희 수업은 월, 수, 금 6시부터 10시에 진행이 되며 저희 개강일은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네, 우선 제 수업 소개에 앞서서 제 수업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념은 깊이, 유형은 널리 보는 수업. 어쩌면 이러한 기조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물깊을 현의 두루죽, 바로 제 이름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감히 제 이름을 걸고 이야기 드리는 만큼 다른 강사분들 못지않게 제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고 우리 아이들 잘 지도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제가 수업에 임하는 이제 포부를 밝힌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다 효과적인 수업 소개를 위해서 크게 목차를 3가지로 좀 나눠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도 짧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저희 우리 아이들 이제 고입하면서 이제 크게 변화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내신 관련해서는 어떤 변경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고요. 이후에 커리큘럼 소개해드리고 수업 특징 및 특강 안내해드리며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점은 2가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평가 방식의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과 구성에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평가 방식 변화에 대해서는 예전 2021년에 한번 공표했던 사실이 있는데요. 그때는 고1 수학은 9등급 상태평가를 유지하고 고2, 3은 전면 5등급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 얘기를 나가고 나니까 이제 현장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다시 이거를 살펴봤을 때 그러면 1학년 내신은 너무 과열이 되고 2, 3학년 내신은 절대평가로 부풀리기가 되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였는지 지난달에 새로운 이제 평가 방법을 이제 공개하였는데요. 바로 이것을 이제 진행하지 않고 전면 내신 5등급제, 흐리네요. 전면 내신 5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고교 학점제를 추진을 하면서 대학 강의와 비슷하게 5등급 평가를 위해서 처음에 기존의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이제 그런 부풀리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리고 9등급 체제에서는 현재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1학년 내신에서 조금 과열될 것을 우려하여서 1학년 내신까지도 이제 상대평가적인 5등급 개념을 만들어서 절대평가로 부풀리게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상대평가 성적까지도 함께 기록하는 것으로 우선은 이렇게 시행을 해보겠다라고 지난달에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아마 나눠드린 자료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1등급 및 2등급의 거의 대부분 친구들, 이제 누적 10% 친구들이 1등급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적 34%까지가 2등급이 되는데,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3등급은 모두 들어오고 4등급 절반 정도까지 이제 2등급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보통 우리가 뭐 자산 특목을 진학을 하면 내신 따기가 힘들어서 정시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1등급 내지 2등급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자산과 특목 쪽에 조금 더 이제 대학 진학에 유리하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특히나 이런 5등급제가 되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 1부터 9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우리 아이 조금 더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뽑지?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 강화라던가 생기부 정성평가 확대 등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생기부를 보통 잘 쓴다고 하면은 자사특목 쪽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좀 진학을 하면 조금 더 유리하게 좀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교과 구성에 대한 변화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다 흐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선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우리 교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공통과목은 고1 때 학습하는 교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택과목은 2, 3학년 때 학습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교육과정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을 몇 가지 꼽자면, 우선은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요, 원장님께서 이제
교과의 이름이 좀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수1, 수2는 대수와 미적분 1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기존의 미적분 교과는 미적분 2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선택으로 분류된 대수 미적분 1 확통, 이제 예전 기준으로는 수1, 수2 확통이 수능 출제 과목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선택 과목 하나를 더 골라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된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교과 내용에 조금씩의 변화가 생겼는데, 미적분 1 같은 경우는 적분, 정적분의 개념 도입의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확률과 통계에서는 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표본 비율과 모 비율 같은 것이 포함이 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크게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내신을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는데 큰 영향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변경된 점이 좀 많아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슬라이드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기존의 수상하라고 불리던 1학년 교과 보통은 1학기 때 수상, 그 다음에 2학기 때 수하를 학습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1학기 때 3단원에 포함되어 있던 도형의 방정식이 2학기 첫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 마지막에 있던 경우의 수가 1학기 교과로 단원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새로 생긴 것이죠. 행렬이라는 단원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3번 전 교육과정에는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아이들 학습 부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좀 부담을 줄여주자라고 이렇게 빠졌는데, 아무래도 대학에 진학해서는 자연계열에서는 선형대수라던가 이런 행렬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기하가 빠졌다가 이제 대학 측에서 어떤 요청들도 이제 반영하여 기하가 다시 포함된 것처럼요, 이번에도 행렬을 다시 포함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행렬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 수상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배운 거 들어가네, 어떡하지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예전처럼 좀 어려운 부분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만 들어간다라고 이제 발표도 했고, 실제로 그에 맞춰서 이제 준비도 하고 있는 만큼 정말 감히 이야기 드리는데, 수상화 내용 중에 수상화였던 내용들과 행렬을 비교했을 때 행렬이 가장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기존에 수상화 배우던 내용 그대로 공수 원투로 끌고 가면서 행렬을 추가적으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바뀌면서 어떤 이야기가 조금 이제 생기게 되었냐면요. 학생들이 이제 수상화 기준으로는 내신 공부할 때 가장 부담이 컸던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3단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2학기로 넘어가면서 2학기 교과 학습에 좀 부담이 커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하에서도 사실 학생들이 제일 부담을 느끼는 단원이 함수 단원이어가지고요. 좀 이제 볼륨이 큰 두 단원이 2학기로 넘어가면서 2학기 내신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1학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지긴 했지만 단원 사이에 조금 연결성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수를 수1을 학습할 때도 교과 사이 단원 사이에 좀 관계성이 적어서 수2보다 미적분 1보다 조금 힘들어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공수만 학습을 할 때 단원별로 조금 연결성은 없어도 각각의 내용을 좀 잘 익힐 수 있도록 이제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조금 이제 수학에 대해서는 변경점이 한 이 정도 있다라고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수업의 이제 커리큘럼과 이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저희 수업의 수강 대상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수업은 대수와 미적분 1을 한 번 이상 공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라는 거는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수원, 수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대표적인 미분이 무엇인가,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무엇인가 라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성을 쌓아가는 느낌으로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한 번 정도라도 공부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요. 너무 깊은 공부가 아니라 특강으로 개념 한번 들어봤어요 이래도 우리가 테스트 이후 이 아이가 기본적인 개념에 관련돼서 조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함께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주간 커리큘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수업이 3일 진행된다고 했는데 처음에 소개드리기를
두 교과를 함께 공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년 동안 저희가 진행되는 커리큘럼 내에서 저희는 두 교과를 함께 이제 병행하여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는 대수, 미적분, 확통 이 순서로 수능 출제 과목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과목을 이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할 것이고요. 주 1회 금요일에는 공통수학 1, 2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저희 이 두 교과가 다른 만큼 저희가 수업도 이제 분리해서 이제 구분을 하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상한 표를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요. 자, 저희 수업이 만약에 이제 월요일에 대수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수업 관련된 과제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조금 뒤에 수업 특징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희 수업에서는 매 수업 복습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합쳐서 복습 테스트랑 과제 확인은 당연히 그 다음 수업인 이제 수요일에 진행을 할 텐데, 이 수요일에 수업한 내용은 금요일에 테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수 수업이 돌아가는 월수에 이제 확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수업한 거는 다시 월요일에 확인을 하는 구조로 진행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공통수학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이 금요일에 껴있어가지고 공통수학은 듣기 힘든데 저희 이제 수능 과목은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하면은 이제 월수 수업만 수강하는 형태로 분리수강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금요일 수업도 이제 같은 논리대로 금요일마다 이제 과제 확인 및 테스트가 진행되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위에는 이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아래는 공통 과목으로 나눠주었습니다.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자, 보시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대수, 미적분은 확통 학습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월부터 4월까지는 대수, 그 다음에 5월부터 9월까지는 미적분원, 그 다음에 10월부터 11월까지는 확률과 통계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각각 개념 실력, 실력 심화, 그 다음에 개념 실력, 실력 심화, 개념 실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조금 수업의 난이도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자면, 개념 수업은 당연히 이제 개념이랑 대표적인 유형을 학습하는 것이 되겠고요. 실력 수업은 시중 심화 문제를 선별하여서 유형화하는 연습을 하는 수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화 수업은요, 모의고사랑 모의고사 기출문제랑 강남 기출문제를 비교 분석하는 수업인데요. 저희가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시중 심화 문제만 이제 공부한다고 다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 기출이 정말 중요하고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작용하는 만큼 이제 미리 이제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3단계적인 수업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공통수학의 경우에도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을 다루기에는 이미 우리 아이들이 대수 정도, 미적분 1 정도 나오면은 공통수학은 개념 정도는 잘 이제 잡혀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실력 수업 때 개념도 조금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실력을 조금 빼고, 개념을 조금 빼고 실력과 심화, 이제 심화 문제라던가 유형화 연습을 좀 중점적으로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실력 수업, 그 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는 공수와 심화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공수2도 실력 심화 진행되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공통수학 2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던가 함수 때문에 조금 이제 볼륨이 큰 만큼 저희 수업 일정도 조금 더 수학 1에 비해서 좀 크게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내신 기간 맞춰서 2주 내외로 내신 수업도 진행되니까요. 우리 아이 선행만 하다가 내신 3학년이 이렇게 돼서 중요한데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함께 내신까지 준비하면서 선행까지 잘 마무리하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관련해서 중요하다, 이게 변별력이 있다, 1등급을 맞으려면 이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여기서 풀이를 하겠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두 문제 사이에 비슷한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된 것을 좀 이제 약간 그림처럼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18년도에 시행됐던 수능 나형 이제 21번, 이때 당시는 객관식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혔던 이런 문제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2년 후에 얘를 이제 변형해서 이제 보인고 기출에 출제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출들을 좀 담아왔는데요.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변형해서 죄송합니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변형해서 출제하는 만큼 좀 미리 오답률이 높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딱 처음 만났을 때 당황하고 제대로 풀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므로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준비하고 변형 문제까지 대비를 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답률이 높지는 않지만 보통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경우는 흐름을 보고 채워야지만 학생들이 풀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을 제시를 하는 건데 이런 거 싹둑 잘라서 배제고 기출에 나왔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중간에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표만 채우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내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도 형태도 변형돼서 출제되는 만큼 좀 약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 특징과 특강 안내 드리면서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는데요. 교과서를 기반으로 개념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중 심화 문제에서 선별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이랑 유사한 변형 형태의 이제 기출 문제를 준비하여서 실력 심화 문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좀 준비를 한 교재들은 연결되게끔 만들어서 저희가 1년 커리를 쭉 따라가면은 기본 내용부터 우리가 심화 내용까지도 잘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요. 또한 잘 화면이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혹시 자료는 보이실까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은 학생들이 특히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는 현장에서는 나 좀 깨달은 것 같아. 나 좀 천재인 듯 하고 이제 가지만 막상 과제를 할 때는 나 바본가? 라는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이제 태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수업 내용들을 좀 잘 떠올릴 수 있게 좀 키포인트 같은 걸 좀 다뤄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좀 선행 개념 같은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놓는다는 등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도 다시 한번 수업을 복습하고 과제를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했고요. 특히나 이제 손필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손필기 자료까지도 컬러를 인쇄해서 배부하는 등 학생들이 집에서도 학원에서 공부한 내용 잘 이제 흡수하고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수업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저희 수업은 매 수업 복습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학생별로 취향 유형을 파악해서 개인별 복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습 자료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제 사진으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그와 유사한 문항 그리고 필요한 내용까지도 개념까지도 적어놓은 자료입니다. PPT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거를 제가 몰랐네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수업 내용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문자 내용 같은 경우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자료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시험 범위랑 학생 점수, 오답 유형과 학생이 어떤 부분에 좀 어려워했는지 이제 내용을 적고 이제 모두북인데 그 아래 부분에 수업 내용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과제가 무엇인지 수업 내용에 관련된 전달 사항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업 피드백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는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얘가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항상 답장이 이제 필수인 건 아니고요. 가볍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이제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학원 수업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가면서 양쪽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되는지 함께 소통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자들도 가져왔는데요. 꼭 답장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만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은 클리닉이 또 특징인데요. 다원하면 또 클리닉 아니겠습니까? 그쵸? 저희 수업은 수업 전후 개별 클리닉이 직접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일 오답은 당일에 해결하고 귀가하여야 됩니다. 미루지 않는 연습을 통해서 공부 습관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개별 질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공통 질문도 받긴 하는데
나 이거 모른다고 질문하기 조금 부끄러운 친구들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질문하라고 클리닉 시간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업 전에 1시간 그리고 수업 이후에는 끝날 때까지 스스로 업보를 정산할 때까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중학교 아이들은 너무 늦게까지 남기지는 않으려고 해서 보통 한 11시 정도에는 귀가를 지도하고 있는데 너무 과제 상태가 안 좋다던가 미루는 게 너무 쌓였을 경우에는 여기서 좀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조금 12시 정도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저희가 수업 이후에 귀가 시에는 항상 귀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10시도 사실 늦은 시간이잖아요. 걱정되시죠? 그래서 몇 시에 끝나고 귀가하는지 항상 귀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클리닉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수업 내용 다 이해한 줄 알고 앞에 내용도 읽어봤는데 과제가 안 풀리면 거기서부터 막히는 순간 뒤에 있는 문제도 하나도 못 풀고 오면은 테스트도 안 되고 뭐 과제도 또 밀리면은 또 다음날 남아야 되는데 또 못 남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을 좀 우려하여서 수업 외에도 학생 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카카오톡 질문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저 이거 모르는 거 있어요 라고 보내면은 제가 이제 아이패드로 필기해서 이제 답장을 보내주고 있고요. 이런 질문 창구를 이용을 하면은 애들이 이제 클리닉 때 질문하기 좀 민망해서 다른 애들 같이 있으니까 질문하기 민망해서 못했던 것도 이제 편하게 좀 질문을 하고 특히나 이제 저희 학원 강사들의 시간대가 조금 늦게까지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도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럴 때도 좀 빠르게 답장을 확인해서 문제를 확인해서 이제 답장을 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과제를 집에서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오픈 카톡 통해서 무엇도 전달을 하냐면 1대1 채팅방으로 질문하는 거니까 학생들 부담 없이 질문할 수도 있고요. 저기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공지사항 수업 일정표고요. 그다음에 과제고요. 혹시나 과제 좀 교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오류 사항도 다 담아내서 최대한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으로도 전달 사항들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오픈 카톡 마련해서 이제 수업 피드백까지도 이제 원활 피드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특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통수학 2에 조금 학생들이 수업 부담이 큰 두 교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도형의 방정식과 함수인데요. 이 두 교가 저희 틈새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 20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에 진행되고요. 당연히 클리닉 있습니다. 저희 이때 평면자연풀부터 도형의 이동까지 개념 복습하고 얘는 너무 심화로 가지 않고요. 도형의 방정식 개념 복습하고 이제 심화 문제 맛보기 해보자 라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항 중에서도 너무 막 분별력 있는 조금 요즘은 이런 단어 얘기가 좀 위험하지만 이제 킬러 문제들을 좀 빼고 이제 좀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만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 중요 문항 선별하고 모의고사 분석한 자료들도 최대한 제공을 할 거니까요. 저희 수업 때 앞으로 PHS 수업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특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공수투 함수 심화 맛보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작정하고 준비했어요. 우리 심화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경험해보자라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론 어려우면 학생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지금 미리 좀 경험해보고 약간 예방 접촉한다는 느낌으로 심화 문제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스킬들도 있구나 라는 걸 좀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대수까지는 좀 많이 공부를 했는데 미적분 원, 수투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월부터는 대수 수업이 열리니까 4월까지는 이미 이전에 배웠던 대수 내용 기반으로 수업을 듣되 이제 미적분 원 개념 겨울 특강 열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진행되어요. 수업하는 오전에 진행이 되고요. 이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투 미적분 원은 개념 한 번도 안 들었는데 PHS 수업 그러면 중간에 하차해야 되나?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겨울 특강 같이 진행하면서 미리 개념 한번 다시 공부하고 5월부터 진행되는 PHS 개념 실력 수업 이제 다시
까지 이제 쭉 진행을 해서 11월 말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듣는 친구 아니더라도 한 번 들었는데 나 좀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수강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미적분은 개념 겨울 특강도 있구나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겨울방학 특강이라서요. 1월 10일에 개강하고 중간 학교간을 한 2주 정도 쉬고서 이제 크게 두 파트로 연속과 미분, 그 다음 미분 그리고 적분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눠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PHS 중3 정규반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김현주였습니다. 꼼꼼하고 꾸준한 관리가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